자, 하여튼 역학적 시스템 했고 이제 지구 시스템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뭐 상호작용, 직권의 변화 뭐 이런 건데 뭐 두 단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마지막 단어만 좀 외울 게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말은 사실은 개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이게 지구 개라고 해도 되고 지구 시스템이라고 해도 되고요.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은 태양과 각 구성 천체들의 중력에 의해 일정한 궤도를 따라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역학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중력이 작용하니까 역학적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구는 태양계 구성 요소이면서 지구 자체로도 수많은 생명체와 여러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개야, 개를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자, 지구 시스템은 이제 중학교 때도 다 배운 거예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배웠고, 뭐 각 단원 다 이제 꽤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여기는 이제 그 한꺼번에 그냥 압축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직권은 지구의 겉부분, 지각이지 지각, 지각과 내부를 모두 포함하는 영역이다. 내부는 이제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있죠. 땅덩어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 직권은.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이다. 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구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 되잖아요. 6,400km 정도 되는 거고. 근데 기권은 한 1,000km 범위까지로 봅니다. 한 1,000km까지를.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인데 이제 한 높이 한 1,000km까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수권은 이제 물을 의미하는데 물이 바다의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민물이죠. 나머지 민물. 그다음 생물권은 생물들을 말하는 건데 생물들은 기권, 수권, 직권에 걸쳐 있죠. 땅에도 살고 뭐 바닷속에도 살고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이제 기권에 이제 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외권은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1,000km 넘어서부터는 외권으로 보는 거예요. 태양, 달, 은하 뭐 이런 게 있고 뭐 운석이라던가 뭐 이런 거 떨어질 때도 외권에서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지구 자기장도 외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써놓으세요.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이니까 왠지 뭐 기권 아니면 뭐 그 지구에 있는 권일 것 같은데 정의상 1,000km보다 더 높은 지역이어가지고요. 외권 이제 지구 자기장도 외권에 해당해요. 외권에. 자, 그림 보시면 이제 외권 여기고 기권이고 수권이고 직권이고 생물권이고 이 나무나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이런 생물권이죠. 자,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 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 지구예요. 지구. 뭐 아직까지 뭐 발견된 거 없으니까 뭐 화성인 뭐 이런 거 발견된 거 없어요. 근데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태양이 있잖아. 태양이 한 50억 년 정도 됐어. 근데 태양의 나이가 원래 한 100억 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50억 년 정도 지금 탔어. 한 50억 년 더 주계열성 단계로 이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 나이가 한 46억 년 정도 됐어요. 46억 년 동안 꾸준하게 비슷한 그 에너지로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들이 안정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 들어가지고 우주로 조금씩 나가고 한 46억 년이 있었더니만 이런 좀 고등한 지적 생명체가 된 거예요. 진짜로 최근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행성에서도 어떤 문명이 발달하려면 뭐 이렇게 비슷하게 돼야 된다는 거야. 몇십억 년 동안에 일정하게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한 상태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된다. 생명체라고 하는 게 물이 70% 정도 차지해. 물이 순환하면서 뭐 영양소도 운반해 주고요. 산소나 뭐 이런 것도 운반해 주고.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있어야지 순환을 할 거 아닙니까? 기체 상태면은 그냥 다 빠져나가서 다 미라로 있겠지. 근데 고체 상태로 되면은 얼어붙으니까 이게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태양 정도 사이즈가 되는 이런 별에서 1레이유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구역에서는 액체 상태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봐봐, 여기 그림.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제 생명 가능지대를 알려주는 그림인데, 태양의 1 정도 되는 게 태양이죠. 태양 정도 크기에서는 지구만 유일하게 생명 가능지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화성은 너무 추워요, 사실. 금성은 너무 뜨겁고. 그래서 화성에 가서 사는 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화성에서 살기 어려워. 뭐 일론 머스크가 자꾸 화성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러는데 될지 안 될, 나는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는 솔직히 안 될 것 같아. 그러긴 하고 만약에 태양보다 작다. 그러면은 태양 에너지가 작을 거 아니에요. 이 빛 에너지가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 이해가세요? 이 그림 이해가세요? 이렇게 S자로 되어 있는 거. 태양보다 크다. 그럼 빛이 더 세니까 지구에서는 액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로 물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어떤 그 별이 있는 지역에서는 더 멀리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있는 이유 아시겠죠? 그리고 요 폭도 좀 좁아집니다. 여기는 좀 넓어지는 거고요, 폭이. 그래서 아무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절한 성분의 대기가 있어야 된다. 성분과 양의. 지구 대기 구성 성분과 양이 적절해서 생명체가 살아가기 알맞은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대기가 없으면은 온도가 뭐 낮에는 되게 높았다가 밤에는 되게 추웠다 이래요. 뭐 그러면은 그렇게 적응하는데 생명체가 태어나기 좀 어려워요. 그래도 비슷하게 쭉 이렇게 유지가 돼야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대기가 외권에서 오는 해로운 유해한 우주선이나 빛이지, 우주에서 오는 빛. 요 우주선은 뭐 외계 우주선을 막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을 막고 그 다음에 X선이나 자외선 등을 막아줄 수가 있죠. 대기가 적절하게 있어야지 온도도 유지되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저런 방사선들도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이 존재해야 된다. 지구 자기장이 물론 있죠. 지구 자기장이 있는데 그 자기장이 있으려면은 외핵이 액체 상태로 있고 대류가 막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자기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형성된 자기장은 태양풍이나 우주선을 또 차단을 해줘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근데 화성은 너무 많이 식어가지고 외핵이 액체 상태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장이 없어요. 물론 지구에서 태양에서부터 멀리 있으니까 태양풍 이런 게 약화될 수는 있는데 아무튼 보호막 역할을 하는 자기장은 없습니다. 태양풍이라는 말은 태양에서부터 이제 막 우주 공간으로 내보낸 전자나 양성자, 헬륨 원자 이런 애들 태양풍이라고 해. 우주선은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매우 높은 에너지 입자선을 말하고 대부분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기권했고, 기권했나 지금? 직권했나? 아니구나. 그냥 지구에 대해서 했구나. 지구가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지속적으로 태양의 수명이 이렇게 좀 길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 액체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 오는 해로운 그 방사선 같은 거 막아줘야 되고, 자외선도 막아줘야 되고,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우주선도 막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 했고, 이제 직권부터 보겠습니다. 직권은 이제 지구 겉부분과 지각이죠. 지구 내부 전체를 통틀어서 직권이라고 한다. 땅덩어리.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순으로 구분한다. 지각은 또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나누긴 합니다. 이것도 좀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해양 지각은 더 얇은 대신에 밀도가 높아요. 해양 지각이 현무암질로 되어 있고요. 대륙 지각은 이제 두꺼운데 밀도가 낮아. 나중에 얘네 둘이 만나면 해양 지각이 밀도가 커가지고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얘네들은 이제 지각이고, 지각은 이제 5에서 35인데 5로 되어 있는 애가 이제 해양 지각이 5가 되는 거고요. 대륙 35 정도 되는 애는 이제 대륙 지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교적 가벼운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다. 이게 지구가 전체가 녹았을 때 가벼운 애는 뜨고요, 무거운 애는 가라앉았는데 철하고 니켈이 무겁기 때문에 핵을 이루고 있고, 멘틀과 지각은 멘틀은 감남암질이고 지각은 뭐 주로 장석이나 이런 게 많은데 아무튼 규산염 광물이 지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륙을 형성하는 대륙 지각과 해양을 형성하는 해양 지각으로 구분된다. 멘틀은 35에서 2,900km까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길을 이제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모호로 비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발견해가지고. 근데 멘틀은 이제 이게 구텐베르그면인데 구텐베르그면까지 깊이가 되고요. 자, 근데 멘틀의 부피가 전체 부피의 80% 차지해요. 전체 부피에. 그리고 고체긴 한데 에스파가 통과하기 때문에 고체긴 한데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서서히 움직입니다. 고체긴 해도 그게 이제 대륙을 이동시키는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소리고, 외핵은 2,900에서 5,100km까지, 구텐베르그면부터 레만면까지. 그 외핵과 내핵은 둘 다 철과 니켈로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원소인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 그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다가 액체 상태가 됐어요. 그런 데가 외핵이야. 내핵은 온도도 올라가는데 압력이 더 많이 커져요. 압력이 크면 얘는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옆에 봐봐. 내핵은 외핵보다 온도가 더 높지만 외핵에 비해 압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압력이 클수록 용융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고압 상태에서 온도가 매우 높아야 액체 또는 기체로 존재할 수 있다. 어찌됐건 외핵은 액체, 내핵은 기체, 둘 다 성분은 철과 니켈로 똑같다. 직권의 역할, 생명체에게 서식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을 공급하고, 화산활동에 의해 기권으로 방출된 물질은 기후변화를 일으키기도 해요. 뭐 화산재 같은 게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기권은 그 대기권에 올라가게 되면 빛을 차단해서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대륙과 해양의 분포 및 지형은 대기 순환과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대륙이 있어. 뭐 해수가 흘러가다가 대륙에 막혔어. 그러면 이제 이게 난류가 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흐름에 당연히 영향 주지. 지표에서 일어나는 풍화 침식 작용과 해저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수권에 공급되는 물질이 염류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가 내려가지고 바위 틈을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녹여요. 그런 게 뭐 칼슘 이온이라던가 나트륨 이온이라던가 뭐 마그네슘 이온이라던가 이런 게 바다로 흘러 들어와. 화산 활동 있어. 해저 화산 활동. 그때 염화 이온 같은 게 또 추가가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염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염류들이. 뭐 그런 내용이야.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으로 대기권이라고도 하는데 한 1000km 높이까지로 합니다. 근데 1000km까지 다 균일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대기가 한 32km 높이까지만 99%의 대기가 모여 있어요. 그래도 100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둡니다. 자,
구성 성분은 질소가 제일 많고 78%고 산소가 21%, 합치면 99잖아요. 나머지 1%에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1%는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 등이다. 자, 기권의 층상 구조 한 1000km까지로 대기층으로 하는데 올라가면서 기온을 재면 기온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돼.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왜냐하면 땅바닥이 가열이 됐어요. 햇빛에 의해서. 그러면 높이 올라갔으면 멀어지니까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 사실은. 근데 떨어지다가 갑자기 왜 올라가냐면 대륙권에서는 이제 떨어지는 게 맞는데 성층권에서 올라가는데 성층권 내부에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한 20에서 한 30km 높이에 존재합니다. 그럼 오존층이 빛에너지 흡수하거든요. 자외선 흡수해서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외선도 에너지니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는 이제 더 이상은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중간권 계면까지는 떨어지고 그 후로는 다시 올라가는데 이거는 원래 사실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작은 그 열 에너지만 가지고도 별로 많이 안 데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가 많으면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하니까 온도 자체는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밀도랑 관계가 있고 뭐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아무튼 아래서부터 11km까지는 대륙권, 11에서 50까지는 성층권, 50에서 80까지는 중간권, 그 다음부터 이제 1000까지는 이제 10권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다 외우셔야 되고, 자,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층은 그런 권은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온도가 낮은 애가 위에 있으면 온도가 낮은 애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공기는 자꾸 내려오려고 하고 온도가 높은 공기는 주변보다 밀도가 낮으니까 올라가려고 해.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대륙권과 중간권에서는 대류가 있어요. 대류가 있습니다. 중간권도 대류가 있습니다. 근데 대륙권에서는 기상현상이 발생하죠. 수증기가 풍부해서. 그렇죠?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수증기가 없어. 중간권은. 그래서 이거는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없다. 그 다음에 오존층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산소가 자외선 흡수하면서 오존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존재하려면 산소가 더 많이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거고 다른 거는 다 좀 뭐 읽으면 아실 법한 내용들이고 중학교 때도 다 배운 거고요. 자,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는 뭐 이거 얘기했고요.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 나타나지 않는다. 유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10권은 너무 희박하고 중간권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얘가 별이 좀 타는 거예요. 10권은 공기가 너무 희박하고 그 다음에 중간 건계면의 온도가 제일 낮아요. 마이너스 90도씨 정도인데 건계면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권과 성층권의 그 사이는 대륙 건계면이라고 하고요. 성층권과 중간권은 중간 건계면이라고 하고 중간권과 10권 사이는 중간 건계면이라고 해. 중간 건계면의 온도가 제일 낮아. 중간 건계면의 온도가 그 마이너스 한 90도씨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에서는 오로라가 관측된다. 전리층이 존재하여 전파통신이 이용된다. 이거는 그 10권 내에 이제 전리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통신을 해야 돼. 산이 가로막혀 있어. 근데 뭐 라디오를 이제 틀었는데 뭐 전파가 이렇게 가다 산에 막히면은 못 가거든요. 근데 잘 봐요. 이 상공에 이제 전리층이 있어. 그래서 위에다 쏴. 그러면 부딪혀가지고 일로 수신이 돼. 공중파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공중에다 쏘는 거긴 하지. 그래서 반사를 합니다. 전리층에서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니 강의에 써져 있는 거 봐봐. 지구는 오존층이 있어서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요. 근데 금성이나 화성은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다 올라가고, 화성은 내려가다 올라가는 거 맞아. 이것도 훨씬 더 지구가 그 오존층이 존재하니까 저런 식으로 기온 분포가 나타납니다. 기권의 역할, 온실 효과를 일으켜 적합한 온도를 유지한다. 산소나 이산화탄소 등을 공급한다. 광합성이나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다. 자, 외부에서 오는 우주선과 X선 등을 전자기파 이런 걸 차단해 준다. 자, 외권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유성체를 막는다. 자,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수권. 해수를 포함하여 빙하, 지하수, 하천수 다 합쳐가지고 수권이라고 하고요. 해수가 제일 많고 육수가 조금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빙하가 제일 많고 지하수가 더 많고 호수, 하천수는 제일 조금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치수원에서 물을 이제 끌어다가 쓰고 그런 것들은 호수, 하천수 물이에요. 얘가 제일 조금이야. 근데 지하수 같은 건 그래도 이제 그 좀 파이프 꽂아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쓰는 건 지하수, 호수, 하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는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아까 전에는 이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눴고요. 지금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나눌 거야. 아까 전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였고 지금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야. 원래 햇빛이 이게 물이 쭉 완전히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표면의 온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표면이 온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냥 쭉 떨어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런 거는 온도가 일정한 층에 나타나는 이유는 그 해수가 순환을 해.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잘 섞이니까 150m까지는 혼합층이라고 봐요. 잘 혼합이 돼 있으니까. 근데 혼합층의 특징은 수온이 제일 높고 요 세 가지 층 중에 당연하죠. 그 다음에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없다. 근데 왜 수온 변화가 없냐? 바람의 영향으로 그렇죠. 바람. 자, 그런데 이제 150m보다 더 낮아지면은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층은 수온 약층이라고 불러요. 네, 수온 약층이라고 부릅니다. 온도가 낮은 애가 아래층에 있는 게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안정한 거예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데 얘 안정한 거야. 얘 안정해서 대류가 없어요. 여기서. 심해층은 한 1000km보다 이제 더 낮으면 심해층이라고 부르는데, 자,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수온이 낮고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한 4도씨 정도 됩니다. 4도씨. 심해층은. 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4도씨일 때 가장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큰 게 아래층에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한 4도씨 정도 유지합니다. 심해층에서는. 자, 중요한 거 수온 약층은 뭐야? 그 대류가 없다. 수온 약층에서는 대류가 없다라는 거 꼭 아셔야 돼. 뭐 글로 써 있으니까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합시다.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 섞여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고,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강하면은 두꺼워지고요. 계절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수온약층은 해수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층인데 그러면은 안정한 층이 돼요. 안정한 층. 예? 해수의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다.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수온약층이. 심해층은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으므로 수온이 낮고요. 기온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위도에 따라 표시했는데 혼합층의 두께가 제일 두꺼운 데가 있어. 거기가 그 위도 한 30도 정도 되는 중위도 지방이야. 요런 애들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서는 표층 수온이 제일 높은 애가 저위도야, 저위도. 저위도는 수온 약층이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15번이 지금 혼합층의 두께가 제일 두꺼워요. 이건 중위도예요. 물론 이제 중위도긴 한데 그냥 안 써있는 거구나. 아, 밑에 있구나. 미안해. 내가 내 손 가리고 있었네. 요건 중위도예요. 중위도. 왜냐하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그럼 바람이 강한 거거든요. 중위도에서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고위도야. 이거는 고위도는 여름이 되더라도 온도가 이렇게 막 크게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 고위도예요. 고위도. 고위도에서는 이제 그냥 다 심해층인 거지. 고위도는 수온약층이 전부 다가 아니라 고위도는 심해층인 거야. 다 했나요? 수권의 역할. 물은 해양 생물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차지하는 바다는 태양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하여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 중요하죠. 그러면 네. 고위도에서 낚시를 하면 심해어가 이렇게 심해어가? 네. 아기 같은. 근데 온도는 그래도 압력은 압력까지 고려한다면은 그 완전 심해어가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찬물에 사는 애들이 주로 잡힐 것 같고 압력 차는 있으니까 그래도 고위도라고 해서 심해어의 특징은 좀 특이한 애들이 많잖아. 근데 그거는 또 이제 빛이 없는 곳에 있는 애들이 가지는 특징들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심해층이라고 부르지만 온도를 기준으로 한 거죠.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심해층이다. 자, 수권의 대부분은 바다가 차지하고 있는데 바다는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수가 그런 역할을 하죠. 해수가 이제 해류가 생겨서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하천수와 지하수는 해양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염류와 광물질을 녹여 해수로 공급한다. 이게 바위 틈을 흐르다 보면 광물질이 조금씩 녹아서 가는 겁니다. 자,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라는 거는 1도씨 높이는데 1g을 1도씨 높이는데 1칼로리가 드는 거고요. 나머지는 1은 안 되잖아. 1은. 이런 애들은 1칼로리를 쓰잖아. 그러면 얘는 한 2도씨 올라가는 거 알코올은. 얘도 한 2도씨 올라가는 거고. 얘도 한 그 정도 올라가는 거. 얘는 거의 똑같은 에너지를 주면은 얘는 5배는 올라가는 거. 비열이 작으면은 그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작기 때문에 1칼로리를 주잖아. 그럼 얘는 한 10도 올라가는 거야. 철은. 그러니까 비열이 작은 애들이 온도 변화가 크죠. 내가 금속으로 막 돼 있어 내 몸이. 그럼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온도가 막 팍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로 돼 있어야지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물이 여러 가지 물질들을 녹여서 흡수하게도 해주고요. 소장에서 이제 영양소가 흡수될 때 물에 녹아가지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로운 물질 배출할 때도 그 뭐 소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출할 때도 액체 상태의 물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물은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커져요. 이게 되게 희한한 일입니다. 다른 애들은 안 그래. 부피가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작아져.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가 크니까 원래 가라앉아요, 고체 물질들이. 예를 들어서 뭐 촌농이 있어. 촌농을 좀 식히다 보면은 이제 고체 물질이 생기잖아. 그럼 가라앉아요. 밀도가 크니까. 근데 물은 안 그래. 물은 추워져 가지고 만약에 얼었다. 얼음의 부피가 더 크고 밀도가 작으니까 안 가라앉아요. 그래서 겨울에 표면부터 얼게 돼. 그러면 얼음 아래는 차가운 공기랑 차단되기 때문에 수중 생태계가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뭐 마이너스 20도씨 이래도 여기는 0에서 4도씨 사이야.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죠. 겨울철에도. 물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외권과 생물권, 생물권과 외권. 생물권은 생물이 그 생물들을 의미하죠. 네, 생물들을 의미하는데 생물권이 지권이랑 겹쳐 있고요. 수권에도 살고요. 뭐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잖아. 그 기권이랑 겹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물권은 지권, 기권, 수권에 이제 걸쳐 있고요. 생물권의 역할 중에 특히 이제 광합성을 하거나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 농도를 변화시키고 풍화를 시켜 지구의 표면을 변형시키고, 생물들이 뭐 나무 뿌리 뭐 이런 애들이 그 뭐 바위 같은 거 이제 풍화작용 시킬 수 있거든요. 토양 속의 미생물은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외권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지만, 에너지는 주고받습니다. 근데 물질 있지, 물질의 이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다가 운석 뭐 한두 개 떨어지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에너지는 끊임없이 태양빛이 오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고 에너지 교환은 잘 일어나요. 에너지 교환은. 근데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는 건 아니야. 어쩌다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 자기장은 요 1000km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습니다. 먼 곳까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지구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진짜 보호막 있어요. 보호막이 있습니다. 태양에너지의 역할. 태양에너지는 광합성하는 데도 이용되고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키는 것도 태양에너지 때문에 순환되는 거예요. 바람 부는 거 이거 태양에너지 때문에 부는 거예요. 태양에너지가 한쪽은 따뜻하게 하고 한쪽은 차갑게 하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 비어있는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람 부는 거거든. 바람 부는 것도 태양 때문에 부는 거예요. 태양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해류도 생기죠. 해류. 지속적인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대기와 해수 순환은 다 태양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185쪽. 자, 금성, 지구, 화성을 비교했는데 거리 뭐 비교했고 압력 비교했고 그 다음에 온도 비교했습니다. 금성과 화성에서 온실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나? 금성은 그 온실효과가 엄청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성보다도 더 뜨거운 행성이고요. 지금 화성은 대기가 매우 낮아. 그래서 거의 일어나지 않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낮에는 되게 뭐 좀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런 거예요. 일교차가 커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뭐 평균 기온 자체도 이제 온실효과가 안 일어나면 더 낮아지는 거고요. 지구, 금성, 지구, 화성 중 밤과 낮의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거는 화성이죠. 화성. 예, 대기가 작아서, 대기가 조금밖에 없어서. 금성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80도씨야. 그러면 다 기체로 존재하는 거고, 화성에도 거의 없죠. 액체 상태의 물 존재하지 않죠. 얘도 거의. 왜냐면 지금 표면 온도가 한 마이너스 63도씨 되네요. 얼어붙어 있긴 하죠. 극관에 얼어붙어 있긴 합니다. 태양풍과 우주선이 많이 유입된 행성은 무엇일까? 이건 이제 금성. 일단은 금성이 그 뭐 지구보다도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성이 가장 태양풍과 우주선이 많이 유입되고요. 그냥 많이라고 돼 있네. 뭐 화성도 유입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 대기 성분과 그 적당한 대기압 있어서 온실 효과로 인해서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태양에서부터 가장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지구는 자기장이 존재하여 생명체에 유해한 태양풍과 우주선이 차단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지구에 생명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진짜 우연히 엄청 많이 겹쳐가지고 지금 생명체가 사는 거거든. 자, 몇 쪽이냐? 186쪽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 뭐 자기장 이런 것도 이제 안 생겼을 때는 태양풍이나 자외선이 다 지표면까지 도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권이 생긴 거야. 외권이 액체 상태가 되고 얘가 이제 대류가 일어나면서 자기장이 생겨. 일단은 우주선을 차단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래도 오존을 뚫고 이제 오존층이 없었구나. 처음에는 자외선이 지표면에 왔는데 이 남세균이 꾸준히 산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자외선까지도 지표면에 오는 걸 차단할 수 있었던 거죠. 오존층의 형성은 한 4억 2천만 년 전이네. 그 고생대는 6억 년 정도부터고요. 근데 고생대 때 이제 생긴 겁니다. 고생대 중간 정도에서 생긴 겁니다. 산소량이 꾸준히 증가하죠. 요 남세균이 이제 생겨나면서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가 꾸준히 증가한 거고, 한 5억 년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올라오네. 5억 년 정도 됐을 때 올라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좀 잘 이해를 해주세요. 처음에 지구가 생겼을 때는 지권과 기권만 있었는데 온도가 내려가면서 식어서 이제 뭐 바다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 수권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수권에서 생물들이 이제 태동을 하는 거예요. 생물들이 막 생겨났는데 나중에 지권까지 올라왔고, 나중에는 이제 뭐 기권까지 확대가 된 거죠. 요거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열하면 좋겠고, 아까 전에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벤 앨런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장에서 요런 애들 진짜 보호막이야. 한 1000km까지 그냥 대기권이라고 보고, 요런 거는 이제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외권에 존재하는 거죠. 된 거는 같은데, 자, 그렇게 여기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어서 빨리 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빨리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냥 읽으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자, 볼까요? 1번에 지구 시스템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구 시스템으로 각 구성 요소는 모두 독립적으로인 공간을 영역을 가지고 있다. 아니지, 뭐 직권에 뭐 수권도 이제 같이 존재하기도 하고 생물권도 뭐 기권에 걸쳐서 있기도 하고 이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는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한다. 뭐 이런 거 맞는데 뭐 기온이 높아, 기권의 온도가 뭐 높아, 그러면 뭐 수증기가 뭐 증발하고 뭐 그러면서 수권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상호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기억 디귿이고요. 자, 지구는 무엇으로부터 태양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태양이죠, 태양. 지구는 무슨 상태? 액체 상태에 물이 있다. 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적당한 구성 성분의 양의 대기와 그 다음에 우주선을 막아주는 자기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층상구조다. A에서 D 이름. A는 내핵이고요, 내핵. B는 외핵. C는 멘틀. D는 지각이고요. 자, A와 D층의 주요 구성 물질을 각각 쓰시오. A층 핵은 철하고 니켈로 되어 있습니다. D층은 규산염 암석, 뭐 규산염 물질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하죠. 멘틀은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 차지하는 거 맞습니다. 80%가 멘틀이고 외핵은 액체 상태고 내핵은 주요 구성 성분이 철과 니켈이다. 이거 맞네. 직권의 특징과 역할에 대한 설명. 화산 활동을 통해 기권과 수권으로 다양한 물질이 이동한다. 직권에 있는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대기 순환과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이거 맞고요. 직권은 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 맞는데? 뭐 다 맞네요. 기억니은 디귿. 기권의 층상구조다. A에서 D층의 이름 쓰시오. A는 대륙권, B는 성층권, C는 중간권, D는 열권입니다. 자, 기준은 무엇이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온 분포 이렇게 써도 되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자, 7번. 낮과 밤의 기온차가 가장 큰 층은 열권이고요. 열권은 대기가 아주 희박해서 대기가 희박한 데는 원래 그 일교차가 큰 겁니다. 사막 이런 데 일교차 엄청 큽니다. 대낮에는 엄청 덥고 사막은 얘가 별로 적절하지 않구나. 뭐 달이나 이런데 이제 일교차 큽니다. 수성도 마찬가지고 대기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열권은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성층권에서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맞죠? 가벼운 애가 위에 있고 무거운 애가 아래에 있으면은 거의 대류가 안 일어나요. 중간권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아니죠. 대류는 있어도 수증기가 없어서. 열권에는 전리층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파통신에 이용되는 거 맞아요. 니은 리을이 답이고요.
자, 태양풍 입자가 대기와 충돌하여 밝게 빛을 낸다. 자, 이런 거는 오로라긴 한데 오로라는 어느 층에서 일어나는 거냐? 오로라고 열권이고 기오스라라고 하는 건가요? 아, 이름 쓰는 건가요? 예, 이거 10권 쓰시면 되고, 거대한 정란운 이제 구름이지, 구름. 태풍이 만들어진다. 대륙권. 자, 오존이 유해한 자외선 흡수한다. 이렇게 성층권.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요? 예.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 아, 그 다음에 뭐 또 쓰게 돼 있었나? 아, 이름만 쓰면 되는 거지. 8번에. 예. 자, 외권의 유성체와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준다. 기권이. 예. 맞죠? 예. 얘는 이제 주로 중간권에서 이제 타서 없어지고, 얘는 이제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있으니까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한다. 기권이 맞죠? 온실 효과를 일으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한다. 맞네. 다 맞네요. 기억력이. 자, 그 다음에 수권이고요. A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해수 쓰면 되고, A는 B는 빙하 쓰면 되고요. 자, A의 층상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 깊이에 따른 온도, 수온 분포 이렇게 쓰면 됩니다.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일정하다, 낮아져다, 일정하다 이렇게 되죠. 예, 이거 쓰시면 되고. 자, A층은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꺼워지는 게 맞아요. B층에서는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닙니다. 수온약층 대류 안 일어나요. 예. 왜냐하면 무거운 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 가벼운 게 위에 있어.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애가 아래에 있고 온도가 높은 애가 위에 있으면은 안정한 층이야. 그 다음에 C는 연중 수온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대략 4도씨입니다. 4도씨. 4도씨 물이 제일 무거워가지고 아래층에 존재를 합니다. 자, 생물권과 외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생물권은 직권, 기권, 수권, 공간상으로 겹쳐 있고요. 외권과 생물권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매우 활발하다. 왠지 대충 읽으면 맞을 것 같지만 틀린데, 에너지야 이동합니다. 에너지와 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뭐 받고 이런 거 하는데, 물질까지 뭐 활발한 건 아니에요. 물질은 다 지구 내에 있는 물질이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순환을 하는 겁니다. 외권은 태양은 지구의 환경과 생명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맞죠? 기억 디귿. 별로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고. 자, 이거는 좀 얘기는 하긴 해야겠네. 지구 시스템은. 풀 거 없나? 시간이 좀 남았는데 216쪽에 좀 봐주시고 216쪽 칸 채우면서 복습 좀 해볼게요.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고 있는 시스템, 지구 시스템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 지구는 주위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별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태양과 거리가 적당하여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지각, 멘틀, 유동성이 있고, 주로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데 외핵은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외핵이 대류를 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기권의 층상구조,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구분을 하는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하고요. 자, 뭐 읽어봐 주시고, 예. 무엇에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오존층이죠, 오존층. 그 다음에 되게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로도 이용이 됩니다, 주로. 비행기가 막 구름 뚫고 막 지나가질 않고 구름 위로 이제 뭐 먼 곳까지 갈 때는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층권을 이제 성층권 밑에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륙권은 대류와 기상현상이 있다. 해수의 층상구조,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나누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하고요. 수온이 높고 깊이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이고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집니다. 혼합층은. 수온약층은 안정한 층으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을 한다.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 수온이 낮고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다. 자, 뭐 직권은 서식 공간, 다양한 물질 공급. 기권은 온실 효과로 생물이 살기 적합한 온도 유지, 생물의 그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한다. 자외선과 유성체를 차단하여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수권은 태양에너지를 저장하고 고르게 분배하여 지구 전체의 에너지 평형을 이루도록 한다. 생물에게 서식 공간과 물질 공급 이런 걸 해준다. 생물권은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대기와 이산화탄소, 산소 교환 등 한다. 외권은 태양은 지구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천체이고 지구 우주선이나 태양풍을 차단하여 지구 자기장이 생명체를 보호해주고 있다. 여기까지 한 거죠. 그래도 좀 숙제를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서 218쪽에 1번부터 10번까지랑 프린트 줄 테니까 프린트 풀어봐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아무튼 그 2시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1월부터는 4시에서 7시 수업으로 좀 바꿀 거예요. 4시에 올 수 없나? 안 돼요? 4시에 못 와요? 아무튼 하여튼 4시에서 7시로 좀 바꾸고 못 오는 거는 좀 뭐 좀 끝나고 하고 갈 수 있나? 그런 건데. 하여튼 4시에서 7시로 좀 바꿀게요. 그리고 7시부터는 또 다른 수업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1월부터